이런 얘기 나와요. 그냥 어쩌네 저쩌네 해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네임덕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끼리 그러니까 네임덕인지 시스템이 무너져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속출하고 있는 네임덕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그 프레시안 보도에 제가 공감을 했거든요. 최악의 정치 위기, 책임 회피성 태도의 내부 문건들 줄줄 세고 있다. 내부 문건들이 줄줄줄 세는 게 네임덕 현상이에요. 이번에 경찰 뭐 여론 동향 문건 이거 세는 것도 네임덕 현상이에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도 내부에서 그 문서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던 거잖아요. 그 보수 안정권의 누나라거나 뭐 이런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초반부터 알 수 있었던 거는 내부에서 그런 문건들이 있었던 거고, 실제 내부에서는 이 정부에 문제가 정말 많구나라는 거를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새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의 정보하고 이번 정보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나오던 정보는 출처가 어공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정보는 늘공들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요. 어공들은 말 그대로 어쩌다 공무원들 말 그대로 그 사람들 권력 투쟁의 한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치는 원치 않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권력 투쟁에 밀리고 막 이러다 보면 뭐 보복적 심정이 됐건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됐건 이런 문건들을 하나씩 흘릴 수도 있는데, 늘공들 안에서 정보가 새어나온다거든요. 제가 봤을 땐 두 개예요. 하나는 내가 책임지기 싫다. 혹은 네가 책임져라요. 어떻게 두 개 똑같네요. 말하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뭘 잘못해, 이거 했다가는 내가 속된 말로 땡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리고 쟤들이 날 지켜주지도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늘공들한테서 정보가 새요. 왜 이게 레임덕 현상이냐면, 늘공들은 5년 길잖아요. 짧지만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쯤 남았을 때 면피도 해야 되고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반부터 늘공들한테서 이런 정보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쉽게 말해 정상적인 행정 조직이 버티질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레임덕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그 레임덕이거든요. 레임덕 현상들 잠깐만 사진으로 몇 개 볼게요. 경찰에 111 신고를 아무리 해도 행안부 24시간 상황실은 몰라. 이게 시스템이 무너졌다도 있지만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뜻은 대통령이 영이 안 서고 국가가 어떤 제대로 된 체계로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똑바로 돌아갔던 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는도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계속 브리핑에 나오는 이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 사람 차관급 김성호, 저는 이 사람 나올 때마다 이상민 나오는 것만큼이나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열받습니다. 이 사람 질문에 다 답해야 됩니까? 네, 그 사람이에요. 질문에 답하지 않을 거면 이 사람 나와서 왜 책임지고 브리핑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다가 계속 하는 말은 이 기자회견을 하면 할수록 계속 실수되는 발언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 사람 행안부 출신에 이 자리에서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급까지 올라온 사람이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으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강 회의가 레임덕 현상이라니까요. 긴장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다 몰라. 덕을 때리는 거 있어요. 다음. 이상민은요, 대통령 보고 절차를 정확히 모른대요. 그러니까 권력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경찰 장악하겠다고 했던 놈인데 보고 절차를 정확히 모른대요. 이게 지금 오늘 임명된 새끼예요? 또라이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보고를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네. 보고했겠어요. 넌 나가서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경찰 장악이나 신경 써,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야, 일하지 말고 우리끼리 술이나 먹자. 너랑 나랑 술 하루 이틀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나저나 성녀라 경찰국장이 어쩌죠. 그럼 알아서 처리해. 이러다가 보니까. 이상민이 후배예요. 아, 그래요? 형이라고 부르고 김건희한테 형수라고 부른다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형 이랬습니다. 이 정도가 보고였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상민은 사실 행안부 장관이
될 때부터 목표를 가지고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윤희군도 이 사람이 뽑은 거잖아요. 여러 그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만큼 이 사람이 판사 출신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상민을 쉽게 갈아치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선출직으로 나선 사람이었고 임명직으로 처음 장관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막 뱉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그러던 놈, 그러니까 이상민 7월 18일 한 말인데 평상시엔 수사 지휘할 생각 전혀 없지만 중대 사안은 당연히 해야 된다. 권력 장악에는 아주 유능한 애들이에요. 실제로 국민 안전 지키는 건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뭐라고 처음에 경찰국 신설할 때 전혀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했던 놈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대 사안에 국민의 안전은 없는 거죠. 그래놓고 이번 사건 나니까 국민을 분노시켰던 발언이잖아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거 아니다. 경찰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참사가 나고 다음날 한 보고인데 이것도 윤석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밤새 어떤 보고가 형태가 됐든지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태원에 작년보다 많은 인파가 나왔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한 건지 일부러 왜곡할 건지 저는 일부러 왜곡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어차피 금방 드러날 건데 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그거예요. 1인 지상 만인지 아니 1인 지하 만인 지상. 얘네들은 오로지 한 곳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자기의 힘을 유지시켜줘서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 눈에만 들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습게 생각하건 말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 한 사람만 기분 좋으면 돼요. 저번에 그때 경찰 장악 때 이상민이 한 말이 저거죠.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뭐냐면 정권이나 이런 입김이 들어가지 않아야 수사를 중립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꾸역꾸역 밀어 넣어서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고 그 지휘를 결국 대통령이 하게 되는 걸로 밀고 몰고 가려고 했던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던 자들이 실제로 중요한 경찰의 업무는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보고 체계도 모르고 심지어 보고를 대통령한테 늦게 맞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라인도 더 복잡해졌죠. 원래 바로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 이렇게까지 단계가 나눠졌고 결국 이 참사의 책임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다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먼저 시인을 했던 겁니다. 예. 그렇네요. 어쨌건 지금 보니까 네임덕 현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부 통제력을 잃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시스템은요.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은 뭐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용산경찰서장만 직위해제 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 자체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낮은 지지율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지지율이 20%대 뭐 중반에서 30% 초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이 아이고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걱정이네 합니까? 지지율이 낮으면요 공무원들이 자기 제1 상관을 비웃는 거예요. 야 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란 말도 안 합니다. 지들끼리는. 윤석열이가 뭐뭐뭐 했는데 그거 웃기더라. 말이 되냐? 부인이 왜 뭐 수검댕이 치라고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고서부터 거짓말로 써보이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해군들이 관함식에 참가해야 되는데 우길기에다가 경례를 해야 되게 생겼는데 그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충심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들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참사만 해도 모든 책임을 지금 일선 경찰들한테 돌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도 아니고 경찰들이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날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구하려고 애쓰고 그다음에 그 충격 때문에 지금 막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엄청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니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공무원 잠깐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일손이 안 잡힌대요. 황당하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나기 전 이야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번 아니 뭐 이따 그 얘기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번 참사에서도 봤다시피 인력 보강 요청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레임덕 현상이라고요. 일선에서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나는 이상하단 말이야. 아까 마차님 얘기가 상당히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게. 바빠서 까먹은 게 아니고요. 까먹을 사안이 아니잖아요. 까먹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이거는. 근데 그 대화방에 인력 보강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니까 이태원 파출소장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답을 하니까 그 후에 답이 없어.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인력 보강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 유명한 일십 아니에요 일십.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 유명한 일십 아니야. 읽었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당연한 거지. 아니 정말로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요. 윤석열이 경찰 장악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봐요. 경찰 장악 못합니다. 왜? 경찰한테 빚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일선 경찰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바람에 지금 일선 경찰들이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잖아요. 2003년에였나? 2003년에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 건 좀 그렇긴 합니다. 2003년에 모 병원의 응급실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공소이슈에 지나서 상관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까운 곳에서 관광버스가 뒤집어져가지고 환자 40명이 밀려온 적이 있어요. 환자 40명이 밀려오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환자 40명이 밀려오는데 간호과장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포 이남에 의사 선생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추석 연휴였어요. 다 광주 쪽에 가 있고 그 응급환자 40명 밀려오는 걸 하는데 진짜 사람 미쳐버려요. 정말 트라우마예요. 그러고 있다가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백당으로 왔는데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직업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 사람이 노출되잖아요. 미쳐버려요 정말로. 나는 무력해. 나는 그냥 한 명의 개인일 뿐이에요. 내가 의사가 됐건 경찰이 됐건 소방관이 됐건 그 자리에 그 서 있는 그 사람은 그냥 한 명의 무력한 개인이에요. 그 사건을 맞닥뜨려서 그걸 해결을 해 나가면서 자기의 무력감을 맞닥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꼈을 때 그 순간에 공허하면요. 정말 뭐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책임도 나보고 시다 그래. 이 경찰들, 이 공무원들이 지금 드러난 게 이 경찰들이지.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예. 그리고 뭐 이따가 한동훈 얘기를 다른 섹션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최측근이라는 2인자라는 한동훈은 이 판국에 검수완박 관련해 갖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못 하고 있어. 우리 수사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그건 뭐냐면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건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데 정권 2인자 정도 되면 책임감이 더 커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 못해 이런 소리를 해버렸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레임덕 현상 중에 하나인데 참 그렇죠. 내 책임 아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포 빌딩에 대형 근조 현수막이 걸렸죠. 근데 이번에 언론은 진짜 골 때리는 게 저 건물주 빌딩 주인께서 분노해서 저걸 걸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꼭 민주당원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프레임을 바꿔요. 저거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민주당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 목소리예요. 용산구청장은 어느 당 소속인지 언론에 안 내주던데요. 그러니까요. 저거 그냥 읽어주세요. 저분의 정말 뜻이 숭고해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이 새끼야, 젊은 놈들 150여 명 날려 쪽팔리니 퇴진하라. 젊은 청춘. 국민들 마음이 다 담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땐 아마도 이 건물주님 사연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용기에 감사하고요. 여기 뭐 시청에서 과태료 올린다고 막 그러는데 참 그걸로 그게 될까요?
근데 오히려 이런 큰 현수막 때문에 위로받은 국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이거 언론에 나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이 알았죠. 그 저게 국민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그렇게까지 죽였는데